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사실 실리콘입니다. 실리콘 하면 아마 집집마다 하나 정도는 다 갖고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좀 이제는 범용 소재가 됐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실리콘 관련해서는 제가 보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한 3년 전인가 제가 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2022년도에 만들었더라고요. 예, 근데 벌써 3년이나 됐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업데이트할 때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이 주제에 좀 실리콘 관련해서 업데이트한 영상으로 오늘 내용을 좀 꾸며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실리콘 하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성형 보형물로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성형 보형물로 널리 쓰이고 그 사람들 인식에는 아니 성형 보형물로 쓰일 정도면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안전하길래 저렇게 성형 보형물로 쓰일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안전의 상징이 되면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제품화돼서 지금 우리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실리콘 관련된 얘기를 좀 다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편하게 실리콘이라 부르는 건요, 사실은 바로 이거를 의미합니다. 대부분 PDMS라는 거를 지칭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폴리실록세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게 한 가지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이제 의미하는 건데 폴리실록세인 중에서 폴리다이메틸실록세인 일명 약자로 PDMS라고 불리는 것이 가장 널리 쓰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실리콘 제품들은 대부분 이런 화학 구조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쪽 분야를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저희는 이걸 고분자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폴리머라고도 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 PDMS 소재는 그 자체로도 쓸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좀 강도를 더 높이고 싶으면 경화제를 추가로 첨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강도가 높아지고요. 경화제를 쓰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이제 뭐 경화제 첨가 여부를 결정한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리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가장 궁금한 게 안정성이잖아요. 이게 안정해야 안전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예. 불안정한데 어떻게 그게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안정성 여부가 이제 항상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데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뜨거운 음식을 담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뜨거운 음식은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조리한 다음에 그 요리를 이 실리콘 그릇에 담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실리콘 소재 자체를 우리가 뭐 후라이팬에 올려놓고 가열하고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죠?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뜨거운 음식을 이제 담았을 텐데요. 보통 우리가 조리하고 나면 그 순간 굉장히 뜨거운데요. 순간 식어요. 그러니까 그 드는 순간부터 온도가 순식간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 상태의 온도로 이제 그 온도의 음식을 그 실리콘 소재에 닿게 되면요.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들 많이 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기름 성분에 오래 닿으면 또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화학 제품인데 당연히 뭐 환경 호르몬 같은 거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산성 성분, 산도가 높은 음식에 오래 닿으면 어떤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염분. 또 우리 음식 중에 또 염분 높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염분이 염도가 높은 음식에 오래 닿으면 또 유해한 환경 호르몬이나 다른 유해 화학물질이 나오지 않을까, 뭐 발암물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도 말씀드리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위험하다 말씀드리는 사람인 거 다 알고 계시죠? 제 영상도 쭉 보시면 아실 텐데 위험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뜨거운 음식, 일반적인 이제 사용 환경, 그러니까 일반적인 음식이나 뭐 기름 성분, 산성 성분, 염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먹는 음식 수준의 염분 이런 걸 다 했을 때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가끔 이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아니다, 아니 교수님 아닙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어떤 이제 기사라든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이제 보여주시면서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뭐 캐나다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나온 이제 사례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어떤 뭐 캐나다나 다른 데 나라 실험 결과 보니까요. 거기서는 어떤 기름 성분에 오래 노출되니까 어떤 유해한 실록산이라고 하는 유해한 화학물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해한 거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좋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을 보편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게 각 제품별로 볼 것이냐, 아니면 나라별로 볼 사안이냐, 이런 걸 따져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 해야 될 역할이 전 전문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이게 정리해서 이제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캐나다에서 어떤 사과 주스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해한 발암물질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나라 사과 주스 제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어떤 결과는 확실하게 좀 보편적으로 봐야 되는 결과들. 어떤 성분에 많이 노출되니까 확실히 뭐 위험하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당연히 이제 보편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서론이 길었는데요. 사실은 뭐 어떤 유해물질, 실록산이 나온다라는 그 결과는 뭐냐면, 제품별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회사별로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이게 실록사인이 어떤 저런 뭐 산성물질이나 기름진 성분에 오래 노출했을 때 용출되려면 굉장히 많은 양이 잔류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양이 잔류하고 있어야 되는데, 많은 양이 잔류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제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질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제품질이 떨어져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자, 이쪽 관계자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해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저도 뭐 모든 제품 다 테스트한 건 아니지만, 정말 그게 보편적 사실이라면 제가 실험했을 때도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3개 제품을 실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3개 제품 가지고 정말, 그래도 저도 모르는 게 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여러 조건에서 한번 테스트 해본 적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뭐 어떤 실록산이라든지 또는 유해한 다른 기타 물질이 용출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질문 주셨던 거는, 그러니까 뭐 캐나다에서 어떤 거 있지 않았냐 이런 거는 보편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별 특징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또는 어떤 분께서 내가 국내 제품 어떤 걸 했는데 나왔다. 실록산이라는 게 나는 용출됐다. 어떤 조건에서 나왔다라고 하시면 그냥 그 제품명을 공개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선의의 피해자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모든 전체 회사가 다 나오는 그런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거. 정말 정제 제대로 한 그런 제대로 된 정말 어떤 정말 성실하고 제대로 된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를 또 막는 것도 제 역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주의사항이 없느냐? 당연히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예. 모든 화학 제품들은 또 화학 물질이든 주의사항은 다 있습니다. 예. 주의사항 없는 건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잔류세제는 걱정하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보편적으로 보셔야 돼요. 예, 제가 아까 3가지 제품 한번 테스트해봤다고 말씀드렸는데 3가지 제품 다 똑같았습니다. 다른 플라스틱에 비해서 좀 더 잔류세제가 많이 남아요. 예, 그건 화학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실리콘 소재가 아무래도 그 세제에 있는 계면활성대랑 그 잡아당긴 힘이 상대적으로 더 센 건 맞아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충 헹궈서는 안 되고요. 정말 여기서 세척이 더 신경 쓰여야 되는데요. 반드시 뭐 식기세척기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더라도 반드시 물로 충분히 헹궈 주셔야 되는데, 조건은 뽀드득한 소리가 날 때까지, 그러니까 손으로 문지르셨을 때, 그러니까 물 헹구면서 문지르셨을 때 뽀드득한 느낌이 날 때까지, 소리가 날 때까지 헹궈 주시면, 그러면 잔류세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 주의사항이 뭐냐면 두 번째인데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뭐 3년 전엔 뭐 그렇게 큰 이슈도 아니었었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플라스틱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관련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은 걱정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걱정하셔야 되는 거 맞고요.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영원히 안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옵니다. 예, 당연히 나올 수 있고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제품을 사자마자 나오느냐? 그렇진 않아요. 예, 그렇진 않습니다. 예. 저희가 그때도 뭐 테스트 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막 눈에 띄게 막 나오면 막 미세 플라스틱 막 몇만 개, 몇억 개 막 용출된다는 그런 논문도 있잖아요. 그 정도 나오면 제가 이제 분석했을 때도 그 유사한 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검출이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제품 초기에 그때는 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도 초기부터 미세 플라스틱 막 몇만 개, 몇억 개 뭐 뿜어져 나오고 그런 거는 걱정하시지 말란 뜻이에요. 근데 뭘 걱정하셔야 되냐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분해 현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 이 고분자 소재의 특징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분해 현상이 일어나다 보면 조직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음식이 닿거나 뭐 기름진 거, 산성도 높은 이런 음식에 닿게 되면 그게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그런 미세 플라스틱들을 본의 아니게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쓰셔야 됩니다. 영원한 실리콘 소재라는 건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왜냐면 실리콘 소재 우리가 장식용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 음식을 담고 막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교체 주기가 다른 일반 실리콘 어떤 다른 용도로 쓰는 것보다 교체 주기를 좀 짧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언제쯤 교체해야 되느냐, 이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데요.
사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사용 환경도 다르고요. 또 제품별로 막 이 가교된 정도도 달라서 안정도도 좀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무슨 1개월이다, 3개월이다, 6개월이다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눈에 띌 정도로 이렇게 흠집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미련 갖지 마시고 그냥 교체해서 쓰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의사항은 또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런 제품들 보면 이런 뒤집개라고 하잖아요. 이거 많이 쓰시잖아요. 왜냐면 금속 재질의 뒤집개를 잘 안 쓰시는 이유가 프라이팬에 어떤 그런 코팅된 게 손상 갈까봐 보통 저런 부드러운 소재, 저런 실리콘 소재 기반의 이제 뒤집개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저런 거 쓰시는 것까진 괜찮은데 문제는 프라이팬의 온도입니다. 프라이팬의 온도가 표면 온도가 기본 200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200도가 넘다 보니까 암만 저 실리콘 소재가 뭐 내열 온도 220도라 하더라도 그런 높은 온도에 계속 너무 오랜 시간 노출되게 되면, 그러니까 직접 닿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직접 닿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요 서서히 약해집니다. 근데 분해 현상이 좀 더 가속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명을 단축시키는 행동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거 쓰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거를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프라이팬 표면에 닿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건데 그래도 최대한 닿는 시간을 짧게 하시는 것이 제품 수명을 늘리는 방법이다. 제품 수명이 짧아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미세 플라스틱이 과량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저런 것들은 불판 표면에 그러니까 프라이팬 표면에 닿는 그 시간을 굉장히 짧게 가져가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가족이 미세 플라스틱 섭취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독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미세 플라스틱 독성은 사실 너무 많습니다. 뭐 연구 결과가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제가 어느 순간 미세 플라스틱 얘기는 잘 안 하고 있는데요. 안 하는 이유가 뭐 그게 안중에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할 정도로 너무 지금 연구 결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거, 굉장히 특히 많은 분들의 전 세계적으로는 파장을 일으켰던 연구 결과 말씀드리면요. 이 미세 플라스틱 중에서 PS, 폴리스타이렌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암세포 성장을 더 빠르게 한다는 게 명확히 밝혀졌고요. 심지어 전이 가능성도 10배 이상 더 증가하더라 이런 결과도 있고 심지어 항암제의 내성을 유발한다라는 정말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죠. PS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PS는 이제 폴리스타이렌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때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티로폼스러운 거 있죠? 예, 그런 게 다 이 P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회용 도시락 용기, 보통 만두 포장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커피 뚜껑, 일회용 커피 뚜껑이 PS고요. 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사발면 용기인데 약간 스티로폼스러운 느낌 나는 거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PS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뭐 그런 거라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PS 미세 플라스틱만 해도 아주 명확한 독성이 밝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 바로 이제 실리콘인데요. 실리콘 미세 플라스틱도 우리가 은연중에 먹을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에 대한 독성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구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PS 미세 플라스틱 연구 너무 많이 됐고요. 그다음 PET, 우리 페트병에 알려져 있는 그 PET 있죠. 그 소재도 지금 연구가 지금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PP, 폴리프로필렌, PE, 폴리에틸렌 이런 관련된 연구는 지금 최근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건 되게 범용, 굉장히 널리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런 실리콘 소재에 대해서는 이 실리콘 미세 플라스틱은 아직 연구가 충분히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몇 년 지나고야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뭔가 막 밝혀졌어요. 이것이 정말 기존 다른 미세 플라스틱보다 뭐 독성이 더 강하다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할 가능성은 최소화하게끔 사용 방법을 잘 지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일단 잔류 세제는 걱정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환경 호르몬이 뭐 유해화학 물질, 뭐 실록산이라는 유해 물질 이런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일상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잔류 세제 걱정하셔야 되는 건 맞으니까 세척이 더 신경 쓰시고요. 일단 미세 플라스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쓰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이 호일에도 당연히 종이에도 실리콘 소재 코팅되어 있는데요. 그 관련된 내용 오늘 제가 말씀 안 드린 이유가 종이 호일 관련해서 제가 이미
영상 2개를 만들어서 올려놓은 바 있습니다. 공개해놨고요. 종이오일로 검색하시면 제가 만든 영상 2개가 있으니까요. 그 영상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거 외에는 추가로 더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예, 항상 또 저희 채널이 어떤 간접 광고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멤버십 가입으로 채널 후원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구독으로 또 이렇게 채널 후원해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